안녕하세요. 이노무스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아끼는 스키판의 구매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고르기 전에 나의 실력을 알아야 적절한 스키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나의 실력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 최상급자 내려올 수 있어. 이러면 최상급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뭐 최상급자 너무 많겠죠? 그렇게 나누기에는 뭔가 허술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키 장비 선택에 있어서 초급자부터 상급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장비 선택 기준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 카빈 기술을 구사할 수 있다? 없다?로 초급자와 중급자까지만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우리가 타는 스키가 카빈 기술을 사용해야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스키입니다. 그래서 카빈 기술을 구사할 수 없다고 하면 스키를 고르는 데 있어서 기준으로 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빈 기술을 구사하여 내가 선택한 슬로프에서 속도를 마음껏 낼 수 있다, 없다로 중급자부터 상급자까지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겠죠? 네. 이유는 카빈 스키와 카빈 기술의 발전이 목적지까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즉 속도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카빙 기술과 속도를 기준으로 한번 장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스탠다드 슬라이딩 기술이라고 하죠.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잘 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장비를 고르는 데 있어서의 기준은 스탠다드가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탠다드 기술은 속도를 제어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속도가 그리고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비를 고르는 데 있어서는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헤드사의 스키 사양 표기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뭐 레벨 이미 정해져 있죠. 초보자, 상급자 나눠져 있지만 이렇게 굳이 스피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낮, 낮은 속도, 빠른 속도, 스피드가 있고요. 이 스피드를 과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스피드 속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슬로프에 우리가 서 있으면 내려가겠죠. 이 내려갈 때 속도가 생겨요. 그러면 그 속도가 생기게 내려가는 그 엄청난 에너지, 그 에너지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그 에너지를 제어하거나 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스키판이 필요한 거고 스키판을 눈 사이에서 최대한 마찰을 줄여서 운동 에너지를 스키판에 모아놓고 우리가 쉬어낸다 그러죠. 스키판을 가압해서 쉬어내서 그 에너지를 활용해서 속도를 내는 기술이 카빙 기술입니다. 마치 스케이트 날처럼 세워서 엣지를 세워서 마찰을 최소한으로 해서 속도를 내는 기술이 카빙 기술이고요. 그리고 스키판과 눈 사이에 마찰을 주어서 슬라이딩 시키면서 계속 마찰을 줘서 속도 자체를 줄여서 운동 에너지를 줄이는 것. 네, 이 기술이 스탠다드 기술입니다. 그래서 스키판으로 눈에서 계속 미끄러지듯이 타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지도 않고 계속 정속으로 안정적으로 타는 게 스탠다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적용하기에는 좀 기준으로 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스탠다드를 일단은 기준으로 안 삼았고요. 카빙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결국에는 내가 낼 수 있는 속도가 에너지가 곧 스키판을 휘어내는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운동 에너지가 내가 내려가면서 생긴 이 운동 에너지를 스키판을 휘어내는 쪽으로 하는 것이 그 힘이다. 고로 상급 스키일수록 스키판이 강해서 휘어내려면 그만큼 힘과 속도가 커야 한다.
이렇게 원리와 이 과학적 이론을 좀 알고 나면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세워졌는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스키 장비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카빈 기술과 속도를 얼마 낼 수 있나, 네, 그것으로 한번 스키를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 상급자용 스키 사양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발디 파크 스키장을 기준으로, 네, 여기가 재즈, 중급, 중급자에서 카빙으로 속도를 냈을 때의 속도, 이게 제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힙합, 그 다음에 펑키, 그 다음에 테크노, 락, 이렇게 한번 기준을 세워봤습니다.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그 기준에 만약에 초급자 영역이다. 내가 속도를 내는 게 초급자 영역이다. 그리고 카빙도 안 된다. 이러면 무조건 다루기 쉬운 스킬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초급자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가 쓰고 싶을 때 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그 자신감이 있어야 재미와 흥미를 또 얻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스킬을 내려가면서 스킬을 세워서 섰네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 재미와 흥미가 생겨요. 그 재미와 흥미가 또 타고 싶다로 연결이 되겠죠. 근데 무겁고 말도 잘 안 듣는 상급 스키를 타면 어떨까요? 이 자신감 떨어지겠죠. 스키가 지 멋대로 가고 속도도 제어도 안 되고 멈출 수가 없어서 하다가 자빠지고 이러면 자신감이 확 떨어져요. 그러면 재미와 흥미가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러면 스키장과 이제 빠빠이 할 확률이 높아요. 많은 여성 스키어 분들이 이렇게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스키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면 다루기 쉬운 스키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짧고 다루기 쉬운 초급자 장비. 그리고 렌탈 스키도 추천을 드려요. 렌탈 스키로 일단은 타 보시고 재밌네 해서 다음에 또 가요. 또 타보고 재밌네 하면 그때는 이제 막 렌탈하면서 부츠 빌리고 스키 빌리고 뭐 하는 게 그 시간도 엄청나게 좀 고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아깝기도 하고 해서 돈도 아깝고 장비를 고민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렌탈 스키도 추천드려요. 계속 탈지 안 탈지 일단 모르니까. 네. 네, 다음 중급자에서 중상급자 바운더리에 있다. 네, 이런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실력 상승을 위한 연습에 도움이 되는 스킬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실력이 막 늘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일 때. 그럴 때 제일 중요한 연습에 도움이 되는 스킬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퀀텀 점프 하는데. 그래서 올라운드 중상급, 5월 상급 스키, 170, 165 이상, 그리고 회전 반경 130m, 아니 13m 이상 되는 스키를 추천을 하는데 그 이유는 여유롭게 모든 구간의 스키 느낌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보통 국민 스키로 타고 있는 165cm 회전 스키는 그리고 강한 스키는 우리가 모든 구간을 느끼기에는 중급자와 중상급자가 모든 구간을 느끼기에는 회전 반경이 너무 짧아요. 느끼기 전에 후반만 느끼고 전반 느끼기 전에 뭔가 팩팩 돌아가기 때문에 몸도 많이 쓰게 되고 예, 이제 스키를 다루고 누르는 느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이렇게 여유롭게 모든 구간을 느낄 수 있는 스키를 타는 게 스키 실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장비빨을 세우고 내 실력을 채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였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중상급자, 예, 올라운드 스키를 타야 될 때, 제가 지금 추천하는 스키를 타야 될 때 월드컵 모델을 썼어요. 요 정도 속도 바운더리에 카빙도 뭐 제대로 못했죠. 근데 요 모델을 썼어요. 비싸기만 더럽게 비싸고 한 요 모델, 요 바운더리, 속도 바운더리가 여기 있는. 사실 이것도 아니에요. 월드컵 모델은 전 여기라고 봐요. 아니 여기 정도? 테크노를 막 탈 때, 밑으로 쏠 때 정도의 속도? 그 정도 돼야 스키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도 갭이 있는데 3년을 엄청나게 헤맸습니다. 3년을 엄청나게 헤매고 사실 뭐 이때 공부는 엄청 많이 했죠. 왜냐? 안 되니까. 헤맸으니까.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요. 왜 헤맬까? 근데 요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장비를 갖고 생각을 못 하고 계속 공부만 했던 거죠. 그렇게 이론과 공부만 하면서 실력이 요 정도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중상급, 중상, 이제 상급자 요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 요 라인에 살짝 걸쳐 있을 때, 그때 지인을 통해서 데모, 데모 라인 모델을 사용했어요. 월드컵 모델보다 한 단계 낮은 데모 라인 모델을 사용해 봤는데, 어머나, 이게 마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모래주머니를 찾다가 뺀 느낌. 스키가 너무 경쾌하고, 와, 이렇게 쉽나? 할 정도로? 근데 어차피 제 속도 라인은 여기였기 때문에, 막, 얘가 막 부족하다거나 더 안정감을 느꼈지, 부족하다거나 막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 2년 정도를 알 것 같지만 잘 모르겠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미치겠는 상태. 여기 때는 되게 재밌었다면, 이때는 엄청 스트레스 받는 상태.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주변에 이런 거 타는 사람들이 없어요. 스키 타는 사람들 다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여기 아니면 아니 여기 데모라인 아니면 월드컵 무대. 제가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상급 올라운드. 상급 올라운드를 과감하게 선택을 했더니 와 이게 스키 타는 맛이구나. 이제 알겠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구간 전반, 중반, 후반을 스키와 한 몸이 돼서 느낄 수 있겠더라. 스키가 얼마큼 휘어지고, 그리고 그 스키의 휘어짐이 어느 방향으로 에너지를 분출하고, 이런 부분들을 느끼기 시작할 수 있더라. 요 정도 구간에 있으니까. 요 정도 구간에, 요 정도 스키가, 지금 이게 딱 상급 올라운드 스키거든요. 있으니까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 그래서 스키의 실력과 이해도가, 네, 퀀텀 점프했어요, 또. 여기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하면서 퀀텀 점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7년 동안 장비를 3번 약 한 600만 원 정도를 썼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600만 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고수들의 말을 잘 듣고 실력에 맞는 장비를 잘 고를 수 있었다면 이때부터 여기에 잘 얹혀 있는 장비를 잘 고를 수 있었다면 저는 장단컨대 3년에 장비 2번, 지금 요 두 모델을 가졌을 것 같아요. 2번으로 지금의 제 실력을 달성했을 것이라고 단언코 장담합니다. 근데 저 같으신 분들이 주변에 세고 셌어요. 예, 일단 센 거부터 그리고 내 실력을 채우겠다. 예, 요 과정에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대부분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스키를 막 재밌어하고 이제 막 진짜로 막 타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요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 영상을 보셨다면 네, 제가 추천하는 그런 스키들 골라서 요런 고생하지 마시고 요렇게 빠르게 더 재밌게 스키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